여러분들은 의과대학 증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덧 이 찬반 논쟁이 수면 위로 오른 지 반년 가까이 흘러가지만 아직도 정부와 의료계 양측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이 논란은 지난 2024년 2월 1일 정부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시작됩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의료계 문제가 공론화됐죠. 그럼 정부의 의대 증원을 찬성한다, 의사들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찬성 쪽 기전은 뭘까요?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의사가 더 필요하다가 가장 심플한 이유일 텐데요. 여러분 혹시 대구 건물 추락사 사건 기억하세요? 이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2시간 30분가량 병원만 떠돌다가 숨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아프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상식인데 나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후두부가 깨졌는데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그럼 정신과를 가봐. 지금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 출장을 가서 없는데?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퇴짜를 맞고 뺑뺑 돌다가 치료를 못 받아 10대가 사망한, 참 안타까운 우리 응급의료 체계의 부정적인 단면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이런 소식을 접하면 의사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겠죠.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에서 약 10명 중 7명이 찬성의 뜻을 밝혔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72.4%가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들에 대한 반감도 상당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위기 상황에 대해선 응답자 87.3%가 심각하다고 했고,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 행정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5.7%가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이렇듯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높고 그 배경엔 의사들이 사명감이 없다, 환자를 돈벌이로 취급한다는 지적이 많아요. 의사들에 대한 반감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이국종 교수, 현 이제 국군대전병원장이죠. 국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냈었던 것도 아마 사명감 있는 의사라는 인식 때문이었을 텐데요. 이분 역시 숱하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죠. 이국종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골든아워에서 나는 한국 의료 현실에 경악했다. 졸업 후 현장에서 임상근무가 시작되면 이 원칙은 곧 내리에서 사라진다. 수술할 의사는 없고 마취과 의사와 수술방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환자실 자리는 언제나 부족했다고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격하거든요. 오히려 대형 병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전공의들이 인력을 충원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병원에서 이탈하고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의사가 현장을 떠나? 이런 생각과 함께 반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죠. 의사들은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 돈을 쫓고 있다, 이런 주장도 오래전부터 제기된 의료계를 향한 불편한 시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0년간 의사수 연평균 3.1% 증가한 반면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연평균 5.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의사 수는 11만 명으로 평균 연봉 무려 2.3억 원에 달했죠. 이는 대기업 임원의 평균 연봉과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필수과의 대표격인 소아과가 있잖아요. 전문의 연봉은 2010년부터 2020년간 16%가 줄은 반면 같은 기간 안과나 정형외과의 연봉이 2배로 오른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탓에 의사들이 사명감 없이 돈만 쫓아 필수과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현장에 가보면 전공의 또 개원의가 굉장히 많았고 또 그 가족들도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 왜 오셨냐 이렇게 여쭤보면 이제 교수님 도우러 왔다, 남편을 따라왔다, 좀 이런 대답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 거리로 나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집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정부의 방침이 비과학적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입니다. 정부가 의사 양성 체계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죠. 의사는 국가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특수한 직종이에요. 그런데 면허만 부여하면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국가는 의사들이 성장해 나가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건강보험도 산정하고 지역 안배도 해야 하는 등 면허 발급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 사실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법조인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제자가 갑자기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발표대로 2025학년도부터 총 4,567명을 모집, 약 1,500명의 새 학생이 들어옵니다. 가르칠 교수는 그대로지만 말이죠. 여기에 휴학 중인 전공의까지 고려하면 그 수치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의사랑 책상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의사가 되는 길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죠.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현장에 투입되기 전부터 도지직을 통한 고강도 현장 수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현장 수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해부 실습용 시신, 이른바 카데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의대 증원과 함께 카데바가 부족할 것이라는 경고가 들리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갑자기 늘어나 버린 학생들이 이제 실습할 시신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실습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사들이 메스를 둔다면 여러분들은 그 메스에 내 신체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 발표처럼 이번 의대 증원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실까? 궁금한 분이 많으실 텐데 이 병원장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지난 6월 한 강연에서 이 병원장은 의대 증원은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는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 전문의는 3배 늘었지만 신생아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하고 있다. 결국 의대생이 늘어난다고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다고 밝혔죠. 실제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황 등 어떤 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의료 생태계 전환과 같은 큼직한 구호만 있을 뿐 지역 의료 발전 그리고 필수 의료 발전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은 찾기 어려운데요. 이번 응급실 뺑뺑이의 경우도 결국 숫자 부족이 아닌 배분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배출된 의사 인력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하는데 모두 성형외과, 이런 인기과로 몰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10분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여기까지 의과대학 증원이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반대 입장 정리해봤고요. 이상 한국 의료는 사망했다라는 주제로 가진 의료계 집회 현장의 영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열의 그 무능함의 극치를 달리고 드디어 의료를 오늘 죽이고만 이 장례식장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고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이 아닙니다. 다행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들과 처음부터 죽음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하여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이러한 그 절차를 무시하고 엉터리 없는 2,000명의 2,000명인가 지랄인가 하는 사람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다.